전 세계에 계신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전국에 계신 애국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 기온이 시원합니다. 간밤에 잠 푹 잘 주무셨죠? 야, 저도 에어컨 틀어놓고 잤다가 새벽에 추워가지고 에어컨을 껐습니다. 야, 이게 사람이란 게 이렇게 시절의 변화를 쫓아가기가 쉽지 않은가 봅니다. 어쨌든 더운 여름 지나고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이 가을 정말 우리 멸콩TV 시청하시면서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마 아식스가 그런 우리 라틴어의 그 첫자라라고 했는데, 우리의 그 멸콩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정말 건강한 정신을 가지신 분이고 또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튼튼한 지지 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화요일의 남자 이동규 본부장님이 지금 오시는데 좀 길이 막히셔가지고 조금 늦은가 봅니다.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오시는 대로 같이 우리가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이 속보가 떴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는 희소식이죠. 10월 1일 임시 공휴일 지정키로 정부가 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즉시 재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지금 속보가 떴습니다. 지금 정부 관계자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심의 상정 의결될 것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은 대통령께서 즉각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취지는 뭐냐? 군을 일단 격려하는 것이겠죠. 국군의 날을 국경일로 정해서 쉬지 않으면 언제 쉬느냐? 그만큼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군과 또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쓴 사람들의 어떤 격려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더불어서 하루 쉬면은 그만큼 또 소비 진작, 하루 쉬면서 또 어디 찾아가기도 하고 관광도 하면서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요. 나름대로 좋은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방금 서울특별시 안전문자를 받았는데요.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4일 동안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군의 날 행사 준비로 비행 훈련과 관련해 가지고 비행기 소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문자로 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계엄이네 뭐네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다가오는 국군의 날에 비행기 우리 블랙 이글스입니까? 비행하면서 전 세계적인 어떤 비행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소음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서울 시민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우리나라 10월 1일 국군의 날에 또 멋진 항공기 쇼를 준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조금의 어떤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제 집이 세곡동, 그러니까 성남공항 바로 옆입니다. 항상 이 9월 말 10월 초가 되면은 국군의 날 대비해 가지고 하늘에서 비행기가 쉥쉥 날아다녀요. 평소 때는 소음이 없는데 그때는 항공쇼 하기 위해서, 항공쇼 하면은 비행기가 날면서 하늘에 이 태국 모양도 새기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그 훈련 한번 상황 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9월달 이제 시작이 되면서 9월 1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후 2시부터 거의 3시간 여야 대표회담이 있었죠. 그걸로 어제 쟁점되는 부분 우리가 짚어봤고, 또 지난 주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영풍 기자님하고 또 문다혜, 그러니까 문재인의 딸 뇌물죄와 관련해서 사안을 짚어봤습니다. 아마 그 두 가지 이슈가 지금 대한민국 정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날 오후에 있었던 여야 당 대표 회담에서 한동훈 대표가 먼저 한 13분 정도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무죄를 확신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무죄 재판 빨리 하고 그거에 따라서 무죄가 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불복하지 않는 걸로 한번 확인해 달라라는 요청을 하니까 그거에 발끈했습니까? 이재명이가 이거 윤석열이 겸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이없는 소리를 하면서 지금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 지금 바로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 평소 때 이재명을 옆에 둔 사람으로서 평소 때 이재명의 행태와 관련해서 이 유동규 본부장님의 이 그런 미시적인 분석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김경숙님, 최준정 변호사님 노래로 시작해도 좋을 듯 합니다 하는데 저를 여전히 계속 놀려주시는군요. 뭐 우리 멜콩TV 시청자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어떤 것도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우리 한숨 돌리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화요일의 남자 이동구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죠? 괜찮습니다. 오늘 얼굴이 환하신 것 같아요. 물 한 잔 드시고 또 이제 한숨 돌리고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어제 지금 제가 쭉 봤더니만 어제도 유 본부장님 그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있으셨더라고요. 네네. 어제 좀 어떠셨습니까? 어제 그 대장동 재판이 있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래요? 예, 제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지금 이제 검찰 주신문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지금 한 145회인가? 정말 네, 어마어마하게 143회인가? 143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143회 공판이 있었으니까요. 예. 144회 공판까지는 이제 검찰 주신문. 예. 예정입니다. 어제는 쟁점이 뭐였었죠? 뭐 쟁점 다른 거 뭐보다도 이제 대장동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이걸 그 시간대별로 네네. 지금 이렇게 훑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제 오전 10시에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네. 김만배 유 본부장님, 남욱, 정영학, 정민용 143차 공판이 있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반적인 형사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단 첫 재판 기일에 이제 쟁점 정리를 하고 공수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면 바로 뭐 그 간이 공판 절차로 해서 그날 재판이 마치지만 이거 공수 사실 부인합니다 하면은 옛날에는 피고인을 신문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증인 신문하고 제일 증인 신문이 다 끝나면은 피고인 신문을 하는 것이죠. 네. 피고인 신문을 한다라는 것은 재판이 이제 상당 부분 하반기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네.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가 김만배 유 본부장님, 남욱, 정영학, 정민용인데 지금 피의자 신문을 누구부터 시작한 겁니까? 지금 유 본부장님. 예. 그러면 앞으로 유 본부장님은 몇 회 신문을 한다고 하죠? 지금 제가 이제 검찰 주신문 한 번 남았고요. 예. 그다음에 반대신문. 반대신문이 이제 그 김만배 쪽에서 두 길, 그다음에 각 한 길씩 정도 하면은 한 6길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반대 신문 하면은 또 하루 정도. 제주신문. 네네. 예, 제주신문. 그다음에 이제 또 제주신문에 대한 또 재반대 신문 하면은 또 최소한 이제 하루 정도. 한 8길 정도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유 본부장님 정말 체력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진짜 그 체력적으로 버티기가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뭐 저희 아침에 오시면은 우리 환신 골드 드시고 이렇게 매번 우리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또 후원과 또 유 본부장님에 대한 마음의 격려, 성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증인신문 하루 하고 나도 녹초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거의 10회 이상 지금 계속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것인데 어떻게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비결이 있으십니까? 뭐 비결 없고요.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하는데 한 오후 4시 정도 되면은요.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무슨 이야기하는지 잘 안 들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한다고 새벽 2시까지 사람 잡아가지고 정신이 혼미하고 얼굴 이렇게 비비면은 얼굴 비비지 마세요 이런 헛소리 하고 있는 그런 건데
지금 그러니까 그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엄하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지금 이제 그 전반적인 내용 사실과 관계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다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이게 이 재판이 만약에 이제 무죄가 될 경우에는 이제 김만배는 떼부자가 된다. 그렇죠. 1,000억 넘는 돈. 1,000억이 아니라요. 한 5천억 가까이. 5천억 가까이. 예, 김만배 것만. 김만배 것만. 예.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현재 그 다 이제 추징 보존돼 있는 거, 예. 추징 보존돼 있는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다 예. 해제시키는 거니까. 네, 다 해제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것이 결국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딱 잡아떼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는 추이네요. 그러니까 예,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태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적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 이제 뭐냐면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부인하고 있다. 특히 이제 이재명, 그다음에 이제 김만배, 그다음에 그 정진상, 예. 그다음에 이제 정영학, 예, 나무 뭐 등 해가지고요 다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나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사업이 이제 배제돼가지고 이제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은 자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는 일정 부분 자백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나무만 일정 부분 자백하고 있고요. 예. 나머지는 전부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최종적으로 승소하면은 그 대장동 이익을 몽땅 가져갈 인간들은 딱 잡아떼고 있고. 네. 그거에서 배제되고 피해를 본 사람들은 실체적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큰 흐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옛날에 그 김만배하고 이재명이 주범으로 모르려고 그랬던 이제 저하고 남욱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부인하고 있는. 예, 딱 잡아떼고 있는 거죠. 정민영이나 정영학은 어떻습니까? 정민영도 이제 뭐 사실관계 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정영학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무죄 취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백을 하면서 내가 범위가 없었다는 겁니까? 정영학의 스탠스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정영학이가 짰던 어떤 그 시나리오가 유동규로 몰고 가자의 시나리오와 이게 일맥상통하게 자료가 정리됐던 거 처음부터 정리됐던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정영학 녹취록 나오고 했던 데가 그런 걸 주장을 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백이어가지고 정영학이 옛날에는 뭐냐면 압수수색 한번 받지 않았었고 그 정영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의 그 구속도 안 됐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그랬었죠. 예,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이유로. 예, 뭐 협조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뭐냐면 자기가 써놓은 각본이었죠. 예, 그러니까 정영학 어떤 시나리오 각본대로 그대로 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뭐냐면 그 초기 수사팀의 어떤 그런 이제 시나리오랑 거의 대동소이가 갔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처음부터 싹 다 뒤져가지고 하니까 정영학이 예전에는 추징보존도 안 당했어요. 정영학은. 그래요? 그건 좀 이상하다 그거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번 수사팀이 수사하면서 정영학까지도 다 이제 추징보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영학이 입 싹 닫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예, 완전히 이제 돌변입니다. 예. 그렇네요. 사실 지금까지 이재명에 대해서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니까 그 외에 남욱이라든가 정영학이라든가 정민영 이런 그 피고인들의 어떤 그 스탠스에 대해서는 사실 언론의 조명으로부터 지금 비켜져 있었는데 이 부분을 또 이동규 본부장님께서 또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주시는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핵심 쟁점으로서 검찰이 어떤 부분을 지금 그 집중적으로 유 본부장님에게 묻고 하셨습니까? 이제 그 어떤 과정에서 이제 보고가 되고 안 되고 보고가 된 게 어떤 내용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물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서로 간의 어떤 상관관계. 그러니까 뭐
삼국지의 도원결이네 하면서 이게 정형학, 정진상, 정진상 이런 사람들과 이재명과 유본부장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으십니까? 김만배 역할론. 그러니까 김만배는 어떤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어디까지 보고가 된 상태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어디까지 그런 보고가 됐느냐. 그 다음에 보고가 이루어진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지시받은 내용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뭐냐면 공사 내에서 일어난 일들은 다 제 책임이다. 예. 제가 다 지시했고 제가 다 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고, 사실 그렇잖아요. 공사에서의 책임자는 저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하위직들 같은 경우는 다 시키는 일을 하는 거지. 이재명이 이제 저한테 지시 내린 내용들을. 그렇죠. 그 지시, 어떤 지시가 있었나 이거를 많이 물었겠어요. 그러니까 검사는? 이재명이 이제 지시 내린 내용들을 저는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그 수행하는 과정들은 제가 또 또 지시 내려서 실행해 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책임자니까.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어떻게 할지 방법론적인 것들은 제가 찾아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일일이 보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변화했다. 보고했다. 보고했다.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그리고 또 제가 만약에 검사라고 한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질문한 다음에 관련되는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수령한 그 우리가 확보한 이 성남시 내의 문건, 특히 이제 이재명이 도장 찍힌 그런 문건 이런 부분을 좀 제시도 하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이제 뭐 제시 다 되죠. 아유, 저 20만 페이지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재판 기록이 20만 페이지고요. 제 조서가 10,000페이지 정도입니다. 그리고 옛날 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섞여 있어갖고, 굉장히 이제 그런 상태고, 저는 이제 뭐 그 조서를 보려고 해도 다시 보려고 해도요. 머리 안 못 봅니다. 아유, 그리고 뭐 10,000페이지 그렇죠. 조서 뭐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뭐 그거를 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나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이재명이 정말 파렴치하잖아요. 모든 걸 남들한테 떠넘기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행태들은 이제 완전히 제가 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시가 없이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 이제 그리고 정진상하고 이재명하고는 거의 이제 동격이었고 정진상한테는 늘상 일상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조직에서 바로 태클이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너 이거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제 힘이라는 건 뭐냐면 이재명이 저를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지. 이재명이 유동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면 제가 힘이 있겠습니까? 유동규 하면은 그 뒤에 이재명 시장이 딱 있다는 것을 밑에 하위직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그 유본부장님이 얘기하면 척척 들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또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힘 있다고 해서 늘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들은 이게 진짜 이재명의 오다야?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고. 그렇죠. 그리고 정진상하고 김만배는 그 전부터 통화를 하는 사이고. 직접 통화해서 직접 또 그 자기가 필요한 거를 갖다가 성남시에 직접 필요한 거는 그 정진상하고 통화해가지고 또 그걸 또 받아내거든요. 거꾸로 나한테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제가 다 이야기했죠. 예전 제 기억에 따르면은 김만배가 그 이재명 시장을 단독 인터뷰한 이후에 그것 외에는 뭐 직접 연락하거나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김만배와 이재명의 관계 내지는 그 전진상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인적 물적 증거는 좀 밝혀진 것이 없나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김만배하고 이재명, 김만배가 이제 그 머니투데이 기자로서 뭐 그때도 얘기했듯이 이제 이재명이 사실 뭐 성남시장 그런 건 이미 다 밝혀졌고요. 예. 이미 다 밝혀지고
성남시장 때 이제 저기 뭐야 이렇게 뭐 기자회견 해준 거, 네네. 뭐 등등 다 이미 밝혀져서 증거 자료가 다 나갔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제 김만배 몰랐다는 말은 되지가 않습니다. 이미 재판부도 이거 웬 헛소리야 이렇게 지금 입증이 벌써 다 된 듯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김만배가 하고 이제 이미 그 천화동인 7호 중인 거기 YTN 예, 배성준이 다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다 배성준이 다 이야기한 내용이라서 이미 이제 김만배하고는 2012년부터 예, 이미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아니라 알고 있었다. 잘 알고 있었다. 예. 그리고 이제 김만배 부장하고 이제 그 많은 기자들 앞에서 우리 김만배 부장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만배는 아주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한 걸 갖다가 이제 2012년, 2013년에 이미 다 했다는 거를 배성준이 다 법정에서 증언했습니까? 법정 증언까지 이제 피고인 증언이라서 아직 안 나왔고. 여기에 배성준도 그러니까 지금 배성준도 지금 아직 배성준은 기소 안 됐고요. 기소는 안 됐어요 아직. 그리고 근데 몇 건 기소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본인이 1,000만 원 넣어가지고 100억 넘는 그 배당을 받았었지 않습니까? 네. 그 돈으로 본인의 고향인 부산에 가가지고 바닷가에 건물 짓고 거기에다가 스타벅스 입점시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추징 보전을 했다라는 그 뉴스는 추징 제가 보전 다 봤습니다. 했습니다. 추징 보전 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에다가 이제 그 증언한 내용들이, 그 진술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나온 내용. 아직까지 그러면은 배성준이 이 사건, 지금 유본부장님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그런 내용을 증언까지 한 건 아니란 거예요? 증언, 너무 증인들이 많이 나왔어갖고 헷갈려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일반적인 소송 구조상 피고인 신문을 한다는 것은 앞에 증인 신문은 벌써 다 끝났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나와서 배성준 전 YTN 기자가 증언을 했을 가능성은 그건 좀 사실관계는 좀 확인을 한번 해보겠는데 어쨌든 간에 배성준이 이재명과 김만배 사이의 어떤 관계 같은 거에 대한 진술은 분명히 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 다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숨길래야. 예, 숨길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2013년에 무엇보다도 아로 사건 해결해 준 거. 예, 그거는 이제 드라마 통진당 사건과 관련돼서 지금 경기 동부연합 이재명이 연결된 것을 김만배가 잘라가지고 검찰에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해서 그렇죠. 이재명이 이 사안의 아로 그러니까 통진당 사건과 관련해서 아무런 수사로 받지 않도록 모종의 역할을 했다 그 말씀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을 이재명의 이름도 거론 안 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정진상도 그때 이제 다른 데로 확인해 보니까 김만배가 말이 맞더라. 이제 그렇게 이제 됐던 상황이고, 수사 결과도 이제 뭐냐면 이재명이 말이 한 번도 거론이 안 됐잖아요. 그때 왜냐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털지를 않았어요. 예. 그래서 게다가 이제 민정에서 그때 이제 곽상도가 다 막았으니까, 예. 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맨날 자기가 털렸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털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맥락은 뭐냐면은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성균관대 출신이시잖아요. 법조인이고 그리고 김만배도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나오고 어떤 그런 커넥션에 의한 어떤 부탁 이걸로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까지 가는 것을 막은 것이 이 김만배다라는 그런 맥락이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곽상도가 민정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김수남이 이제 수원지검장이었는데 민정에서 보더라도 만약에 봐가지고 좀 이게 수사가 미진하다 싶으면 다시 재지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이제 곽상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김수남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라인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님만 굉장히 불쌍한. 아이고. 네. 참. 그럼 전후 사정을 좀 다시 한번. 이명박 때도 그렇게 막아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전부 다 민정들이 우병우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친한. 이제 김만배랑 친했죠.
그렇습니다. 참, 야,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재판이 그러면은 지금 김만배와 관련된 대장동 배임 사건 언제 정도 지금 재판이 끝날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나요? 1심, 1심. 1심은 우리는 아마 내년 정도면 예. 나올 겁니다. 내년 상.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은 이제 별도로 대장동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 이거는 30년 있다 나올 거기 때문입니다. 예. 문제는.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는 다 벌 받고 끝났는데 예. 저기는 계속 재판하고 있는 상황이 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예. 지금 이 4개 재판이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 늙어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갱신하다 끝나고 갱신하다 끝날 거예요, 이게. 재판부가 계속 바뀐다는 거죠. 2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예. 2년 안에 이 4개 사건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예, 끝낼 수가 없어요. 예, 절대 끝낼 수가 없어요.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니, 2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4개를 지금 당장 분리하든가, 예? 분리해서 별개의 재판부가 판단하든가, 이 4개의 사건을 분리해서 판단하거나, 아니면 그 재판장이 지금 위례가 끝났거든요.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예. 거의 이제 한두 길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위례를 갖다가 끝나면은 위례를 그냥 판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대장동 판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게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참 이거를 어쨌든 지금 살라미 전술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검찰이 다 병합을 해놨는데 검찰이 병합한 게 아니라 예, 재판부, 재판부가 그렇게 했죠. 예. 그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좀 분리해서 변론을 분리해서 하나하나 재판을 끝내고 선고를 해 나가야지. 이걸 몽땅 묶어가지고 했다가는 하세월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때 검찰이 분리해달라고 그때 처음에는 다른 해달라고 요청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아요. 요청을 했었는데 재판부가 따로 그렇게 하진 않았죠. 대신에 이제 저 요청 어떤 걸 검찰이 그 이재명은 거꾸로 성남에 있는 수원에 있는 사건도 서울로 붙여달라고 그 요청을 했었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당시에 뒤에서 힘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병합은 이루어졌어요. 예. 병합은 이루어지고 예전에 그 김만배한테 별거를 다 부탁했는데 지금은 누구한테 안 그러겠습니까? 더 힘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이재명은. 예,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 유 본부장님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는 오늘 이 얘기만 들어봐도 제 마음이 아련할 정도로 정말 짜증 나네요. 사실 저는 이중고예요. 뭐냐면 그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JMS 이제 말하자면 성폭행 당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나가갖고 이제 다 이제 고소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고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인터뷰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2차 가해를 신도들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고소 고발이 한 40건 정도를 당하는 거예요. 예? 그걸 취재진하고. 네. 그러니까 2차 가해를 당해가지고 그냥 막 교인들이 찾아가 갖고 욕을 하고. 그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고소 취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고소 취하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게 그러니까 개딸들 욕하지. 그다음에 이제 공격적인 언사하면서 너 오래 살 것 같으냐? 너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꿈을 버려라. 뭐 이런 거. 넌 이제 네 인생 끝났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공격을 하죠. 그리고 보이면은 또 쌍욕하고, 예, 얼굴 마주치면은, 예, 그래가지고 이제 법정 안에서도 이제 법정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법정까지는 제가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거고요. 이제 법정 밖에서는 이제 아닌데, 이제 법정 안에서만은 신변보호. 예, 그 법정 경위님들이 예, 도와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그 형사법정에서 형사 피고인에 대해서 피해자라는 사람이 테러를 가한 사안이 실제 있었습니다. 네. 지난주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법조인들 사이에서 한간에 큰 논란이 됐었는데 유본부장님 정말 정의를 실천하고 사안의 실체를 밝히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계속 생업도 못하고 재판에 계속 나가야 되고 네. 또 개딸들이라고 지금 칭해지는 사람들로부터 사실상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신변의 위협도 받고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제 막 일들이 들어와요. 일들이 들어오는데 다 고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재판하고 있는 처지에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가 이렇게 인심을 안 잃었는지 저를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좀 뭐 일들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거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것들 다 이제 고사하고 있고 한데 이거 정말 너무너무 지금 진짜 저도 이제 뭐냐면 억울한 게 뭐냐면 이재명은 언제 재판돼 갖고 언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먼저 결과가 나오고 자백한 사람이 먼저 결과가 나온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제 뭐냐면 자백을 했으니까 이제 유죄 확정이에요. 예, 자백을 했으니까. 예. 근데 지금 이재명하고 정진상은 언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앞으로 대장동은 다 잊혀질 거고. 예. 그때 되면은. 그렇네요. 정말 자백한 사람만 진짜 오히려 엄한 처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심리적인 정말 두려움 이런 부분으로 사실 2중고가 아니고 3중고를 진짜 겪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면 너는 어떻게 될지 알지? 예. 너는 햇빛 못 본다 이런 식으로. 와, 그런 겁박까지 하는 거예요. 예.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유본부장님은 변호인들께서 유본부장님에 대해서 댓글이나 글로 음해하거나 명예훼손하는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하는 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도 진행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미봉책이죠. 어떻게 보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 중에 어떻게 뭐 본보기로 해서 구속영장 치거나 그런 사안은 없었어요? 없습니다. 야, 너무하네. 원래 그런 거 가지고 구속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집중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주 얘들 교묘한 애들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집단 린치를 가니까 이 집중적인 한 사람을 갖다가 찾아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집단 린치를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걸 갖다 조장했던 게 이번에 그 문건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네.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유동규한테 네거티브 이미지를 줘가지고 예,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보면은 야 유동규는 죽일 놈, 배신자 이런 프레임을 씌우라는 거 이게 이제 나왔고 실제로 그게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유동규 너는 저기 뭐 검찰의 혀다. 예? 그리고 뭐 유동규는 저기 뭐 이제 정권 바뀌면 너는 이제 죽었어.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갖다가 해가지고 나만 유죄되고 오히려 지금 나만 지금 나중에까지 정치적 공격까지 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거를 갖다가 모를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정치 참여했는 사람인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 사실관계를 다 밝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벌 받을 게 뻔한데,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인근에 있었던 사람들의 의문의 자살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심리적으로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의 모욕이라든가 심리적 압박을 지금 받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해보면 저 같은 일을 당하니까.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JMS 피해자하고 똑같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사실 유동규 본부장님이 사안의 실체 진실을 밝혔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이렇게 재판에 넘겨줬고 실제로 그렇게 유동규 본부장님의 진술을 부인하고 헛소리한다 뭐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재판 끝난 사람들은 다 유죄됐어요. 그래 지금 정진상이 실형 5년, 김영희 실형 5년 1심 선고되는 거 그 핵심적인 유죄의 근거가 바로 믿을 만한 유동규 본부장님의 진술과 증거 때문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다 뒷받침 돼가지고 이렇게 판결한 거는 전부 다 유죄가 나왔어요. 예. 다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이 네 가지 사건 병합에서 이 네 가지 사건 병합이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실형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종신형까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지금 이제 떨어졌다 칩시다. 떨어졌다 쳐요. 자, 그러면은 이재명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요번에 나오는 게 선거법 위반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위증교사지 않습니까? 이거는 징역형까지는 안 나올 거라고요. 집행유예까지 정도. 그다음에 징역형이 2심 판사님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2심 정도 가면은 집행유예로 보는 분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벌금은 나올 수는 없고 이제 집행유예 정도 나올 거고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란 말이죠. 그 징역형이 나오더라도 1년 정도 맞습니다. 실형 1년 정도 8개월 내지 1년 정도 나오는 게 실무상. 자, 그럼 8개월 내지 1년 정도 이재명은 살다 나온다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이제 끝났죠. 그런데 이제 배임 사건 무죄돼요. 만약에 다 부인해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이재명 건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배임 무죄되면은 이제 김만배 돈 다 찾아가죠. 그러면 이제 김만배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한테? 그죠? 그리고 그 많은 돈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조폭들 다 연루돼 있고요. 네네. 가만히 있으려고 안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재명도 이제 징역 갔다 오고 정치생명 끝났어요. 그러면 이재명 주변에 있던 애들, 예? 조폭 애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뭐냐면 너는 이제 평생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위협하는 겁니다. 사실 특가법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보복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특례 규정들이 있습니다. 네.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증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협박하거나 공갈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형이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 본부장님 말씀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직접 안 하잖아요. 남들 시켜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남들은 뭐냐면 제3자가 그냥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명예훼손밖에 안 되는 거고 그 본인은 직접 나서가지고 했으면 이제 더 법이 무서워지겠지만 그런 짓은 안 한단 말이죠. 예. 항상 남을 시켜서 하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유 본부장님은 공익 제보자 같은 거잖아요. 공익 제보자인데 제보있는 사람이 더 힘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뭡니까 도대체? 공익 제보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그냥 범죄자인데 같이 이제 이재명 갖다가 이재명을 호위하기 위해서 이재명의 그 유리한 일들을 해줬던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재명과 같이 그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이재명의 지금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인데 지금 그냥 양심 고백하고 있는 거고 양심 고백하고 있는 정도지 제가 공익 제보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양심 그냥 고백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 고백하면은 그 집단한테 그만한 공격을 당한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의 큰 어떤 그 조직 범죄에서 양심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한 우리 멸콩TV 시청자뿐만 아니고 유동규TV 시청자분들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정말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런 사적인 어떤 팬들이 지켜주는 것을 넘어서 아까 제가 왜 공익제보자란 취지를 말씀드렸냐면 공익제보자한테 대해서는 집도 주고 뭐도 주고 해가지고 옆에 경호원도 붙여줍니다. 옛날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옛날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게 뭐 무슨 어이없는 제보를 하고 사실과 다른 허언증이 있었던 배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증언을 하고 했더니만 거기에 공익제보자라고 하면서 호텔 붙여주고 옆에
24시간 경호원 붙여주고 그랬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그것도 다 허위이고 다 지금 그 사실이 그과 다른 게 밝혀지니까 캐나다로 도망간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지금 돌아오지도 않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 비하면은 유동규 본부장님은 의인 중에 의인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유동규 본부장님에 대한 신변 보호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 본부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변 보호 뭐 받을 생각은 없고요. 예. 그냥 또 사람이 진짜 뭐 그 운명은 하늘에 하늘이다 하늘이 맡긴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뭐 이렇게 보호받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명은 다 정해진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다 그냥 다 신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신이 하나님이 뭐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고 살라 그러면 사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고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거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뭐냐면 가족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가족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도 다 고통으로 오는데 그렇죠. 이게 제가 이게 막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웃고 다녀도 웃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수면제를 한 3년째 복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째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자고. 예. 그런 이제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가급적 티 안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 아까 법정 내에서는 신변 보호를 해준다고 하지만 법정 밖에서 좀 신변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사실 강하게 들거든요. 뭐 지난번에는 단순 교통사고라고 판명이 났습니다만 그때도 많은 국민들이 걱정했지 않습니까? 재판 받고 가다가 본인이 대구로 가는 도중에 고속도로 상에서 큰 트럭과 부딪히는 엄청난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도 정말 하늘에서 돌봐 주셔가지고 더 이상 어떤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셨지 저희 그 사고 났다는 것도 정말 이거 혹시 테러 아니냐 이런 걱정이 정말 앞섰단 말이에요. 그 8.5톤 트럭하고 부딪히면요. 예. 그렇게 되다 이렇게 앞에서 부딪히면은 90%가 죽는답니다. 90%가 죽는답니다. 근데 진짜 이게 천운으로 이게 180도 돌면서 180도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 있죠. 중앙분리대를 옆으로 추돌한 거예요. 정면으로 추돌하거나 측면으로 추돌했으면 그냥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그 트럭이 와서 트럭 밑으로 깔렸어요. 그럴 뻔했는데 이게 이게 90도로 쓰면서 90도로 쓰면서 재충돌을 막았습니다. 그렇죠. 2차 충돌도 안 돼. 정말 지금 하늘에서 정말 도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0도로 안 돌았으면은 그냥 죽었다니까요. 그냥 이거는 2차 충돌로 죽었든지 아니면 중앙분리대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죽었든지 그렇게 그래서 90%가 사망한답니다. 그게. 참 그래요. 어쨌든 우리 가디언 엔젤이라고 하는데 진짜 수호천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너는 아직까지 할 일이 있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지금 그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지금은 뭐냐면 저는 그냥 새 삶을 받았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나름대로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멸콩TV가 정말 유 본부장님 정말 팍팍 후원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아니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댓글도 봤어도 오늘 그 다른 날과 달리 유 본부장님 상당히 심리적으로도 좀 우울하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좀 피곤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의 목소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참 그래도 그런 서로 도와주고 마음으로 염려해주는 그런 목소리가 유 본부장님한테 큰 힘이 되기를 좀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유 본부장님 또 어제 재판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9시 48분을 좀 지나고 있는데 이분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계엄령 이재명이 계엄령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당 대표직을 넘어서 의원직 걸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나라를 망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계엄령은 예전에 그 후쿠시마 오염
뭐 핵폐수, 예예. 뭐 그다음에 사드, 예예. 뭐 그래가지고 뭐 그 이야기, 그다음에 뭐 소고기 괴담, 예예. 그다음에 이제 또 있었죠. 음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이 또 만들어낸 게 또 뭐였냐면은 이제 저기 반일몰이 하려고. 아, 예. 친일 반일. 예, 반일몰이 하려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괴담 만들어내고 이제 이랬었습니다만은 그거하고 이 계엄령 발언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 계엄령 발언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후진국을 못 면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25만 원 주자는 사람 입에서 아하. 이 계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것도 정부 제일 센 야당에서 아하. 계엄 이야기가 나오면은 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맞네요.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아. 경제 망하자고 지금 작정을 한 거 아니면 예. 이거를 갖다가 함부로 발언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이걸 만약에 함부로 발언하고 증거도 없이 증거를 내놓으라고 해야 됩니다. 예전에 재판도 증거 조작해가지고 예. 재판을 그 증거 조작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재판정에서 벌어졌거든요. 아, 그래요? 이재명 재판정에서. 오. 그러니까 예전에 이재명이 자기가 증거라고 냈는 녹취록이 있어요. 예. 녹취 파일이 있어요. 예. 그래서 녹취 파일만 냈어요. 어허.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재판장이 물으니까 이 사람은 익명이다. 그래갖고 녹취 파일만 낸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그 녹취 파일에 녹취록만 제공했어요. 그러면서 녹취록을 제공하면서 이 사람이 그 녹취록의 주인이다. 아하. 주인공이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재판에 나왔어요. 예예. 그 녹취록의 주인공이. 예. 그래갖고 이제 어떤 말 하나 이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본 거죠. 그런데 그 녹취록의 주인공은 정작 나와가지고 KBS 출신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느냐? 저 아닌 것 같은데요? 재판부를 제가- 속이려고 했는 거네요, 이거. 그러니까 재판부를 옛날에는 누구 목소리인지도 몰라요. 예. 누구 목소리인지 모르는데 이거 이제 익명이다 해가지고 그 자기한테 유리한 말 전부 다 받아내가지고 그게 그리고 일반적 통화 같으면은 여보세요 그러면은 여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통화 괜찮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그러니까 바로 이야기하는 이제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게 안 맞다는 거죠. 그 녹취 파일을 제공했다가 이번에는 그 녹취록이라고 예. 옛날에 재판에 썼던 녹취록입니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냈는데 정작 본인은 와서 저는 저런 말 한 적이 없던 것 같다. 야. 녹취 그 파일을 들려달라. 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검사나 판사님이 딱 볼 때는 뭐냐면 그럼 옛날부터 조작한 거야? 어허. 이렇게 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조작이나 옛날에 그 뭐 최철호 PD한테 누명 썼다고 이야기하는 거 다 예.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예. 자기가 녹취록을 그 김병량 시장 녹취록을 자기가 틀었어요. 예. 최철호 PD가 안 주려고 그런 거를.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범죄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가 누명을 썼다. 예. 자기가 트는 바람에 이게 범죄가 성립된 건데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누명을 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신세계는 정말 그리고 최근에 한 말이 자기는 누구한테 저기 뭐를 누명을 씌운 적이 없다. 아니 저기 뭐 이렇게 뭐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야 뻔뻔함의 어떤 극치인데 이 계엄령 발언은요 그런 말장난하고 속이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나라를 완전히 흔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증거를 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무런 무슨 근거를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집에 금송아지 10마리 있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지금 안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맨날 압수수색 받았다고 그러는데 뭐 압수수색을 300번을 말고 털어도 먼지가 집을 압수수색 당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죠. 예. 예. 그리고 핸드폰을 뺏긴 적이 없습니다. 예.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핸드폰이 인생이 담겨 있고 절대 핸드폰을 뺏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면서 강의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 핸드폰 하나 뺏긴 적이 없고
집을 압수수색 당한 적이 없어요. 그랬으면은 집에 현금 있는지 안 있는지 나왔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난번에 선거 기탁금을 현금으로 냈어요. 아, 그런 인간도 처음 보네. 예? 보통 사람들은 뭐 선거 기탁금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후원금도 받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는데 현금으로 집에 현금을 그렇게 그래서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이 현금 어디서 났냐 이 돈 어디서 났냐 하니까 장롱 안에 있었다고. 자기가 장롱에 넣어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돈을. 예, 바보라고. 예. 예, 그럼 바보라고. 예. 그런데 그 돈은 어디서 났냐니까 장롱 안에 있었는데 출처가 뭐냐 그랬더니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조의금이라고. 그럼 다른 형제들은 안 나눠줬습니까 조의금? 그러게요. 지가 혼자 다 챙긴 겁니까? 아, 정말 이게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하고 지금 원수져 가지고 딱 싸우는 게 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만 공격하는 거예요. 국회가 어떤 데인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하고 시민단체가 모여가지고 유동규 좀 더 벌 줘라. 아하. 그거 기자회견을 엽니까? 야, 그렇네요. 제가 무슨 여당의 대표입니까? 예. 예? 지금 자기 거 불리한 이야기 한다고 유동규 더 벌 주라고 그걸 갖다가 시민단체가 들고 하고 야당 제1야당 거대 야당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행사를 합니다. 결국 민주당이 유동규 본부장님 죽이기에 나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거? 그거는 문건으로 나왔습니다. 아, 어떤 문건이죠? 그게 그 조직단 회의가 네. 목적이 뭐였냐면 유동규를 네거티브하고 자기들한테는 포지티브한 여론을 형성할 것. 예. 이래가지고 그 기자들까지 다 참여한 그 조직단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주연구원 원장이 거기는 조직단의 두목이고. 아하. 그래가지고 지금 그 조직단 제가 지금 그 불법단체로 해가지고 그 한 걸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고소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금 민주연구원 원장부터 해가지고 지금 다 고발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기자들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들 다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텔레그램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가 가공해서 잘 보도하겠습니다. 저희가 가공해서 잘 보도하겠다. 아하, 가공해서. 예. 야. 그런 내용까지 들어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지금 현재 민주당의 띵크탱크 민주연구원 원장이라고 했는데 그 민주연구원 원장이 이재명의 재갈공명이라고 해서 경기연구원 원장이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지금은 바뀌었습니까? 민주연구원 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 옛날에 경기연구원에서 기본소득 하면서 뭐 한다고 했다가 자기가 가진 그 집이 수여러 채 해가지고 쪽팔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퇴하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지금 각계 전투로 해가지고 각 개파에서 뭐 할 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광화문 사람들 광화문에 모일 게 아니라 지금은 뭐냐면 민주당 당사 앞에서 모두 아니면은 국회 앞에서 해가지고 뭐냐면 이거 밝혀라. 계엄령 증거 내놔라. 이거 증거 있다면서요. 그렇죠. 자기들이 뭐냐면 제보자 있다면서요. 그 제보자를 밝히고 얼마나 신빙성 있는 건지 확인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파 사람들이 그냥 뭐 하면 이거는 뭐냐면 자기 세력 만들고 뭐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정말 우파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생각해가지고 여태까지 운동했다. 이러면은 지금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국회나 그 다음에 민주당사 앞에 가갖고 정말 수십만이 모여서 뭐를 요구해야 된다고요? 계엄령, 나라 망하게 하는 계엄령 발언을 갖다가 왜 했는지를 밝혀라. 이거를 확실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한 분이 이재명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서 형사 고발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입만 벌리면 고라냐. 실제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그 증거를 대야지. 증거를 대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 사실 자체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그런 거를 하면은 사이버 명예훼손이 돼가지고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자유우파가 제대로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힘 결집해가지고
여태까지 아스팔트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은 진짜 뭐냐면 이번에 응집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히라고 지금 총력을 동원할 때다.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만 이야기하는, 우리만 아는, 방송에도 한 번 안 나오는 그런 거를 계속 할 때, 그걸만 할 때가 아니라 아하. 지금은 이거를 갖다 할 때다. 아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탄핵 위한 빌드업이 아니냐라고 지금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용산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도 증거를 내놓지 않는다고 하면은 가짜 뉴스당 예. 아니냐라는 지금 직격탄을 날렸단 말이에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재명이가 입만 벌리면은 굴하다, 입 벌구가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 아니겠습니까? 아, 저는 뭐냐면 그 이재명은 태생적인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아들이 한 그 글 쓴 걸 보시면 정말 그 집안 있잖아요. 예. 아, 이 집안은 그 다음에 욕한 거 보면은 예. 욕할 때까지도 했는데 아들까지. 아. 이거 이동호가 거기다가 쓴 글은 입이 더러워져서 참아 못할. 아, 그래요. 그런 거를 갖다가 아니 그 여자야. 아니 저 나이 때도 있잖아요. 예. 50 나이고 제가 이렇게 결혼 생활하는 사람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그런 거를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글을 썼습니다. 여성의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예?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젓가락으로 뭐 한다. 와, 나 그래가지고요 그걸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런 사람 아버지가 예? 무슨 저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리고 남의 아들 갖다가 맨날 뭐 누구 아들이 어떻고 저떻고 얼마나 욕해댔습니까 예전에. 예? 그러다가 이제 지 아들 이야기 나오니까요 쏙 들어갔어요. 남의 아들 이야기를 못해요 이제. 이게 지금 이재명이고 그 남 비판해서 먹고 사는 놈이 지금 이재명 아닙니까? 여태까지 남 헐뜯고 남 비판해서 여기까지 온 게 이재명이고, 자기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재명이고, 자기가 자랑했던 대장동은 자기가 부패 처먹은 게 드러나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예. 참. 그런데 저런 인간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 보면은 정말 JMS 교주를 따르는 인간들이 저 도대체 저런데도 왜 따를까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를 알만합니다. 예. 참. 예, 참 어떻게 이걸 평가를 해야 될지. 그리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108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뭐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8명 전부 다 나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밝혀라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정말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못하면 차라리 그냥 스스로 물러나라. 예, 그렇습니다. 밥값 못하는 국회의원님들, 국회의원 나리들,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나라를 지금 이재명이가 다 말아서 후루룩답답 처먹으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기업령 발표하고 하면은 즉각 나와서 증거를 밝혀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오히려 그거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냐면 회담하고 있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요. 참. 아무튼 국민의힘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니면 회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고 그때 회담 나오면서 이런 부분 제대로 안 밝히면 우리는 강력하게 지금 그거 하겠다. 그 의지를 밝혔어야죠. 그렇습니다. 물론 뭐 그 한동훈 대표가 이거는 내귀에 도청 장치 있다라는, 그리고 그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했죠. 한동훈 지금 대표는 빨리 지금 당 차원에서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그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민주당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외적으로부터의 어떤 침입에 대해서 국가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내부적인 어떤 그런 반란 세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되고, 그거는
플랜 어떤 실행을 넘어서 계획을 다 어떤 그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서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하는지 여부를. 문재인 예. 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계획이라는 거는 문재인도 뭐냐면은 이제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쳐들어온다든지 예. 아니면 북한이 국지전을 일으킨다든지 예. 예, 그걸 갖다가 할 때 지금 남쪽에 있는 그 간첩이 5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5만 명이 이석기 사건 같은 거를 준비하고 있었다면 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응하는 것들 예. 이런 거를 갖다 준비하는 건 당연하죠. 예. 근데 다만 뭐냐면 야당 의원들 잡아들이려고 준비했는지 아닌지 예. 그거를 확인해야죠. 예. 예? 야당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뭐냐면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야당 의원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계엄이라도.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그 면책 특권은 계엄 중에도 발효가 됩니다. 계엄 중에도 발효가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계엄을 하더라도 뭐냐면 50%가 넘게 해가지고 이거 대통령 탄핵 넣으면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헌법에 보면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전시나 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때를 대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국군 조직이고 아니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업 발언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투자를 막 못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내부적인 국가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획책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엄하게 질타해야 되는 이게 지금 아니에요? 한천년 세력이 들어가서 네. 이런 작전을 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뭐냐면 국가적 대응 같은 거 이런 계획조차도 못하게.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간첩단이 나타나고 이 후방을 교란하는 이석기 같은 세력, 통진당 세력 이런 것들이 지금 그때 5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그 황장엽 비서가 내려와서 예. 직접 내려와서 5만 명이라고 밝힌 겁니다. 뭐 그분이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실제로 지금 암약하는 게 5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세력들이 나중에 통진당 같이 이게 좀 게릴라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움직일 때 그거에 대한 대응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아예 못하게 지금 작전 계획이나 이런 거 가지고 보고 좀 이딴 소리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부터 있었던 예.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제 그런 게 아닐까. 만약에 그런 거였으면은요 이거 민주당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네. 예, 이거는 이적 세력입니다. 통진당 같은. 진짜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이 여태까지 들어와서 한 게 뭐 있어요? 뭐 그거 보세요. 국정원에 수사 기능에다가 조사 기능까지 없애려고 그러고. 네네. 예.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 검찰에 옛날에 마약부 없애고 이런 짓 하는 바람에 마약 천국 만들고 예. 지금 도박 천국 만들고 그다음에 국정원이 지금 조사 기능 이런 수사 기능이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만 국제사회에서 예, 정보 기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 기능 떨어져서 모르면 또 왜 모르냐고 정부가. 무능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지들이 다 없애놓고. 무능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일본 정부나 미국 정부는 알아가지고 이 정보를 딱 발표했는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 스타일 소리 할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참, 이동국 본부장님, 우리 화요일 오면은 그동안 한 주 동안 또 본인이 하셨던 재판 또 최근의 근황 이런 것들이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화요일 유 본부장님 오시는 말씀을 많이 듣고 또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오늘 저도 이제 오시는 모습 보니까 다를 때보다 훨씬 더 좀 힘들어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었는데 그래도 또 사안의 이슈에 들어가니까 또 이런 파이팅 보이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다시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동규 본부장님을 든든히 지켜주는 또 버팀목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벌써 10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또 유 본부장님 또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들 팬들께 말씀 한번 전해주시죠. 여러분 힘은 환신골드에서 여러분 추석 선물은 환신골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팩트 있습니다. 우리 환신 관련되는 우리 광고 잠깐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네. 오늘 멸콩TV 차려진 밥상 어떻게 괜찮으셨습니까? 유본부장님, 정말 이 시대의 의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시대의 공익제보자, 이 시대의 광야에서 맺히는 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옆에 친구가 없으면 버텨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멸콩TV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친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민주당에서 친일몰이, 그리고 또 이제는 하다못해 있지도 않은 기업령몰이를 하면서 이번 정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멸콩TV 굳건히 서서 이념의 방패막이가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우파의 진정한 어떻게 보면 전위, 최전선에서 이념과 싸우는 우리 매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벌써 10시 10분입니다. 이제 또 업무로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열심히 또 현장에서 정말 생업에서 열심히 뛰고 또 내일 또 저희가 같이 돌아와서 멸콩TV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저녁 8시에도 방송이 있죠. 많은 시청 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우리 환신골드, 정말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건강기능식품 사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저희 멸콩TV가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이 좀 구매와 또 옆에 전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죠. 멸콩TV 후원 3종 세트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설정해 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즐거운 가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